괜찮아요. 태준상,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아야를 위해서라도. 56세 장모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제 몸 아래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저를 받아들이려 애쓰고 계셨어요.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요. 장모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천천히 해주세요. 아야가 감당하지 못한 걸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저는 죄책감과 황홀함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장모님은 성숙한 여인의 여유로 받아주고 계셨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준. 올해 35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중견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대증이라고 하더군요. 특정 부위가 일반 남성들보다 훨씬 크게 발달한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이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아내 사토 아야는 도쿄에서 온 일본 여성입니다. 30세인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3년 전 한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게 되었죠. 청순하고 섬세한 아야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도자기 인형 같은 외모,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교제 기간 동안 우리는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야가 전통적인 일본 여성이라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그녀의 순수함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보낸 첫날 밤. 아야는 제 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태준 씨, 이건 너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아. 아야, 천천히 하면 돼. 제가 다독였지만 아야는 계속 떨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된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아야가 너무 작았고 저는 너무 컸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아야는 고통스러워하며 울기만 했어요. 미안해요. 태준 씨,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문제인 거야. 저도 자책감에 괴로웠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우리는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아야는 매번 시도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상담도 받아봤어요. 부인의 골반 구조가 평균보다 작은 편이고 남편분은 평균보다 상당히 큰 편이라 의사 선생님도 난처해했습니다. 수술적 방법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야는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최대한 거리를 두었고 제가 손을 대려고 하면 움츠러들었어요. 태준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야는 자주 울었습니다. 괜찮아. 아야, 서두르지 말자. 저는 아내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욕망과 좌절감이 쌓여갔습니다. 젊은 남자로서 느끼는 성적 욕구를 억누르는 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2년이 지나자 우리 부부는 완전히 무성의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야는 아예 별시를 쓰자고 제안했어요. 태준 씨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저도 괴로워요.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야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적으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몰두하며 욕망을 억누르려 했지만 밤만 되면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야의 어머니인 사토 카오리 씨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상,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장모님은 5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풍만한 몸매에 성숙한 매력이 물씬 풍겼어요. 검은색 원피스가 그녀의 곡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아야가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인사하자 카오리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두 분 사이도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카오리 씨는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백미러로 그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준상,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회사 일이 힘드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카오리 씨는 뭔가 더 깊은 것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카상, 딸과 어머니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카오리 씨는 능숙하게 주방을 정리하고 일본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사시미와 미소시루,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와,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감탄하자 카오리 씨는 기뻐했습니다. 태준상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식사 중에 카오리 씨는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의 일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주말에 주로 뭘 하세요? 데이트도 자주 하시고요. 그녀의 질문에 아야가 먼저 대답했어요. 태준 씨는 주말에도 회사 일이 많아서 저는 주로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해요. 아야의 대답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젊은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카오리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세요? 그 질문에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야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고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오카상. 아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오리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와 카오리 씨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야, 솔직하게 말해봐. 태준상과 사이가 안 좋은 거니? 카오리 씨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아니에요, 오카상. 그냥 아야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혹시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니? 카오리 씨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카상, 저 태준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야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가 있는데? 카오리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태준 씨가 너무 커요. 일반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아야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야, 카오리 씨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2년 동안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매번 시도하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이제는 태준 씨도 저한테 손도 안 대세요. 제가 남편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나쁜 아내예요. 아야가 계속 울었습니다. 복도의 대화는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느끼는 고통과 좌절감을 다시 확인하는 게 괴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카오리 씨는 평소와 달리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야가 출근한 후, 그녀가 제게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태준상,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제 밤 대화 내용을 들은 게 들킨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사실 어젯밤에 아야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오리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야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태준상 잘못이 아니에요. 카오리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병원에도 가봤지만 저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오리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상,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긴 한데, 네? 무슨 제안이신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카오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뭔가 위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태준상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카오리 씨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야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저는 아야와 다르게 경험도 많고 몸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자신과 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는 건가요? 어머님,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성인이고 아야를 위한 일이에요. 카오리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상이 계속 이렇게 욕구를 억누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야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제가 항변하려 하자 카오리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도덕? 지금 두 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 도덕을 따질 때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준상을 만족시켜 드리고 태준상은 그 에너지로 아야를 잘 돌봐주세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모님의 제안은 분명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년 동안 억눌린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제가 간신히 대답하자 카오리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태준상. 하지만 제 제안은 진심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고, 당신 같은 젊고 건강한 남자를 돕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카오리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제가 이 금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평생 억압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카오리 씨와 제가 어떻게 금기의 선을 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첫 만남이 어땠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오리 씨의 충격적인 제안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로 정신을 붙들려 했지만 밤만 되면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야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점점 그 제안이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억눌린 욕망이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거든요. 카오리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저를 자극했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아침마다 그녀가 입는 실크 가운은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5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 있는 몸매였어요. 특히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는 풍만해서 30대 아야와는 확연히 다른 성숙한 여성미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상, 아침 드세요. 그녀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몸을 숙일 때마다 가운 사이로 풍만한 가슴골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면 카오리 씨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야가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카오리 씨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된 거예요. 태준상,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카오리 씨가 내온 것은 일본식 샤브샤브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카오리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야한테 들었어요. 태준상 취향을 다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제 입에 넣어주려 했어요. 자,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사양하려 하자 카오리 씨는 그냥 제 입에 고기를 넣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잘 먹어야 해요. 특히 태준상 같이 기운이 넘치는 남자는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 중에 카오리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남편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람도 태준상처럼 특별했거든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분도 그러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카오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죠. 여자도 경험이 쌓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아야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고 몸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준비되어 있어요. 카오리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투가 저를 더욱 자극했거든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녹차를 마셨습니다. 카오리 씨는 제 옆에 바짝 앉더니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태준상,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에 살짝 닿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 이성을 붙들고 거절하려 하자 카오리 씨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왜요? 우리 둘 다 원하잖아요. 태준상도 힘들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고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하지만 아야는 제가 아내를 떠올리려 하자 카오리 씨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아야를 위한 일이에요. 태준상이 만족하면 아야도 편해져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녀의 논리는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카오리 씨는 천천히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카오리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상, 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가운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 아래 입고 있던 란제리가 드러났어요. 5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몸이었습니다. 아야의 가늘고 섬세한 몸과는 달리 카오리 씨는 풍만하고 관능적이었어요. 특히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감이 엄청났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아직 여자예요. 카오리 씨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2년 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카오리 씨는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태준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괜찮아요. 자, 이리 오세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카오리 씨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방으로 가요. 태준상. 카오리 씨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야와 제가 쓰는 침실이 아닌 카오리 씨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룸이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다시 입맞춤을 시작했습니다. 카오리 씨의 키스는 경험이 묻어나는 깊고 관능적인 것이었어요. 아야의 어설픈 키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태준상,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다 받아줄게요. 카오리 씨가 침대에 누우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란제리를 벗겼습니다. 완전히 드러난 카오리 씨의 몸은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력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감탄하자 카오리 씨는 기뻐했어요. 여자로 봐주셔서 고마워요. 태준상, 이제 저를 카오리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장모가 아니라 당신의 여자니까요. 카오리.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카오리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몸을 만지는 거였어요. 카오리 씨는 제 손길에 부드럽게 반응했습니다. 태준상,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유혹적이었어요. 충분히 준비가 된 후, 드디어 제가 카오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카오리, 제가 너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카오리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야 때와는 달리 카오리 씨는 제대로 받아줄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녀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정말 크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카오리 씨가 이를 살짝 깨물며 참았습니다. 카오리,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멈추려 하자 카오리 씨는 제 허리를 잡았어요. 아니에요. 계속해 주세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태준상을 위해서라면 천천히, 정말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아야와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결합이었어요. 카오리,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요. 태준상, 움직여도 돼요. 제가 다 받아줄게요. 카오리 씨가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카오리 씨는 성숙한 여성만이 가진 여유와 기술로 저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었어요. 아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진한 경험이었습니다. 태준상,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남편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카오리 씨가 땀에 젖은 채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카오리,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년 동안의 고통이 단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아야 몰래 자주 이러면 돼요. 태준상의 욕구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카오리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여운을 즐겼어요. 하지만 아야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서둘러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야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카오리 씨가 샤워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저도 동의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야가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어요. 아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 아야, 회식은 어땠어?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어머니는요? 아야가 물었어요. 방에서 쉬고 계셔. 제가 대답하자 아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후 카오리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샤워를 마친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뜨거운 밤을 보낸 여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야, 돌아왔니? 회식 재미있었어? 카오리 씨가 자연스럽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얼굴이 좀 상기되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아야의 날카로운 관찰에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응? 아, 반신욕을 좀 했더니 그런가 봐. 피부에 좋다고 해서. 카오리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장모님과 금단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2년 만에 느껴보는 만족감에 행복하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선은 넘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카오리 씨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아야가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에는 카오리 씨와 저만 남게 된 거예요. 태준상, 아야 잘 갔나요? 카오리 씨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네, 방금 전화했는데 잘 도착했대요. 제가 대답하자 카오리 씨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오늘 밤에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그녀가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리, 저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부터 아야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신혼부부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 밤이 되면 열정적인 연인이 되는 이중생활이었어요. 태준상, 저랑 이러는 게 행복해요? 카오리 씨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카오리가 없었다면 전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행복을 느끼네요. 카오리 씨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관계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아야가 우리의 비밀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오리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야 몰래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태준상,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어요? 카오리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야가 회사에 있는 낮 시간에도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답장하자 카오리 씨는 호텔 주소를 보냈어요. 회사를 빠져나와 카오리 씨가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부티크 호텔이었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카오리 씨가 이미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입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카오리. 제가 사과하자 카오리 씨는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어요. 괜찮아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녀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만날 때마다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어요. 카오리 씨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야와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깊고 진한 육체적 교감이었어요. 태준상, 당신과 이렇게 지내는 매일이 천국 같아요. 카오리 씨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카오리,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새 카오리 씨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카오리 씨와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야가 갑자기 일찍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야의 목소리에 저와 카오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야, 어떻게 이렇게 일찍? 제가 황급히 거리를 두며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두 분, 뭐 하고 계셨어요? 아야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 그냥 TV 보고 있었어. 별거 아니야. 제가 둘러댔지만 아야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왠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야, 무슨 소리야. 어서 씻고 저녁 먹자. 카오리 씨가 자연스럽게 딸을 돌렸지만 그날 이후로 아야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야가 제 차에서 카오리 씨의 귀걸이를 발견한 거예요. 태준 씨, 이거 뭐예요? 아야가 손에 든 진주 귀걸이를 보여줬습니다. 분명 카오리 씨가 차에서 떨어뜨린 거였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지? 걔가 당황하자 아야는 더욱 의심했습니다. 이거 엄마 귀걸이 아니에요? 왜 태준 씨 차에 엄마 귀걸이가 있어요? 아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 그건 저번에 어머님이 병원 가실 때 제 차로 모셔다 드렸거든. 그때 떨어뜨린 것 같네. 제가 얼버무렸지만 아야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언제요? 전 처음 듣는데요. 아야가 추궁했습니다. 2주 전쯤 어머님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거짓말을 지어냈지만 아야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아야는 카오리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엄마, 2주 전에 병원 가셨어요? 태준 씨 차로요? 아야의 질문에 카오리 씨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그래. 괜찮은 병원 하나 추천받아서 검진 받으러 갔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어. 카오리 씨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아야가 추가로 물었어요. 응. 다 정상이래. 걱정 마. 카오리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저와 카오리 씨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준상, 우리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카오리 씨가 밤에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야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답장했어요. 하지만 조심하기로 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했거든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야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 카오리 씨와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아야 몇 시에 온대요? 카오리 씨가 물었어요. 저녁 늦게 올 거래요. 친구 생일 파티래요. 제가 대답하자 카오리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네요. 그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카오리, 집에서는 위험해요. 제가 말렸지만 카오리 씨는 이미 제 셔츠를 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빨리.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아야와 제대로 쓰지 못했던 안방 침대로 옮겼어요. 금기를 범한다는 스릴이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태준상, 아야 침대에서 이러는 거 너무 나쁜 건가요? 카오리 씨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카오리 씨는 매번 저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었어요. 5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능숙했습니다. 태준상, 사랑해요. 카오리 씨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카오리 씨는 진짜 감정이 개입된 거였어요. 카오리, 저도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다녀왔어요. 아야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거예요. 저와 카오리 씨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침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어디 계세요? 아야가 안방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아, 여기, 잠깐만. 제가 황급히 대답하며 마지막 단추를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야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침대에 흐트러진 이불, 공기 중에 묘한 냄새,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카오리 씨. 뭐 하고 계셨어요? 아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 그냥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었어.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마사지를요? 안방 침대에서요? 아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응. 아야, 침대가 편해서 태준상이 정말 잘해주더라. 카오리 씨도 거짓말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아야는 더 이상 속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샤워하러 갈게요. 아야가 씁쓸하게 말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 저와 카오리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느꼈어요. 아야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요. 태준상, 어떡하죠? 카오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야는 저와 카오리 씨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아야가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카오리 씨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그날 밤 아야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준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아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해. 아야. 제가 고개를 숙이자 아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제 남편이 제 엄마랑? 아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아야, 이유가 있어. 우리는, 제가 설명하려 하자 아야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아야의 차가운 명령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카오리 씨에게 전화했어요. 카오리, 아야가 알아버렸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떡하죠? 카오리 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일단 집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로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카오리 씨가 곧바로 집을 나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카오리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상,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아니에요. 카오리, 우리 둘 다 선택한 일이에요. 저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아야를 어떡하죠? 제 딸인데 제가 딸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카오리 씨의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진정해요. 카오리,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그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야와의 대면, 그리고 우리 셋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놀라운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아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집으로 오세요. 셋이서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야와의 대면이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카오리, 아야가 오늘 셋이서 만나자고 하네요. 제가 카오리 씨에게 말하자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태준상은 잘못이 없어요. 카오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책임이 있어요. 함께 아야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저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앉으세요.
아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와 카오리 씨는 아야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아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그런 관계가 된 게 언제부터였냐고요. 한 달 전쯤이야. 카오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아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 달 동안 제 남편이 제 엄마랑.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필 제 엄마예요? 아야야. 카오리 씨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야는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은 듣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아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다 내 잘못이야. 2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한 거 알잖아. 그게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 제 고백에 아야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제 엄마랑 그런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아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야야, 태준상 잘못이 아니야. 카오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제안한 거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엄마가 대신해 주겠다고. 뭐라고요? 아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오리 씨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먼저 제 남편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그래. 엄마는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게 안타까웠어. 그리고 태준상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카오리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아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야야,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오랫동안 혼자였어. 그리고 태준상을 보면서 여자로서의 감정이 살아난 거야. 카오리 씨의 고백에 아야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태준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아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카오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태준상을 사랑하게 됐어. 미안해. 아야야. 정말 미안해. 카오리 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야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준 씨는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야의 질문에 저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야, 미안해. 나도 카오리를 사랑하게 됐어. 제 고백에 아야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럴 수가. 아야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남편과 제 엄마가 서로 사랑한다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우리는 아야의 분노를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소리 지르던 아야가 진정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야의 말에 저와 카오리 씨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태준 씨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야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너무 아팠어요. 태준 씨가 포기하고 저를 안 건드릴 때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아내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아야,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아야는 손을 들었어요. 기다려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아야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했어요. 태준 씨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나을까 하고. 아야?
카오리 씨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상만 해도 괴로웠어요. 모르는 다른 여자가 제 남편과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아야가 카오리 씨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였다는 게 배신감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아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는 아직 태준 씨를 사랑하거든요. 비록 제가 아내로서 부족하지만 아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야야, 넌 부족한 게 아니야.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야는 피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야가 깊은 숨을 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을 걸게요. 조건? 카오리 씨가 물었어요. 네. 만약 두 분이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저도 긴장했습니다. 첫째, 절대 저를 배제하지 마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만나는 건 용납 못해요. 아야가 말했습니다. 둘째, 엄마는 일본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계속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아야가 카오리 씨를 보며 말했어요. 셋째, 태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엄마가 가끔 한국에 오실 때만 만나세요. 아야의 제안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야야, 카오리 씨가 딸을 껴안으려 했어요. 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혼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두 분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아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야의 성숙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를 이해하려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아야를 껴안으려 하자 아야는 이번에는 받아주었습니다. 고맙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야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카오리 씨도 다가와 우리를 껴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아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카오리 씨가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도 여자로서 행복하세요. 대신 저도 배려해 주세요. 아야의 말에 카오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카오리 씨는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저와 아야는 그녀를 배웅했어요. 태준상, 아야 잘 돌봐주세요. 제가 가끔 올게요. 카오리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카오리, 기다릴게요. 제가 대답하자 카오리 씨는 미소 지었어요. 아야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가 행복할 수 있어. 카오리 씨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건강하세요. 자주 전화할게요. 아야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카오리 씨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가끔씩만 볼 수 있다는 게 아쉬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야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도 노력할게요. 병원 치료도 받고 언젠가는 태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야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아야,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마. 제가 그녀의 손을 잡자 아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만날 때는 제가 알게 해주세요. 숨기는 건 싫어요. 아야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약속할게. 그날 밤 처음으로 아야와 저는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태준 씨, 사랑해요. 아야가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야,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의 관계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아야의 남편이지만 가끔 카오리 씨를 만나는 기이한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찾은 해결책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후 우리 셋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복한 결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오리 씨가 일본으로 돌아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아야와 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약속대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태준 씨,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아야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카오리 씨처럼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아야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자. 제가 멈추려 하자 아야는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의 아내예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아야의 각오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심스럽게 관계를 가졌어요. 아야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준 씨, 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아야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제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카오리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카오리 씨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만났어요. 아야의 허락하에 말이죠. 태준상, 보고 싶었어요. 카오리 씨가 제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카오리.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우리는 호텔에서 뜨거운 재회를 나눴습니다. 카오리 씨와의 시간은 여전히 황홀했어요. 57세가 된 그녀는 더욱 성숙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완전히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태준상, 아야는 잘 지내요? 관계 후 카오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조금씩 관계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대답하자 카오리 씨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카오리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카오리만큼은 안 돼요. 당신이 최고예요. 제가 그녀를 안으며 말하자 카오리 씨는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야를 잘 돌봐줘요. 제 딸이니까요. 카오리 씨의 당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기묘한 관계가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아야와 부부 생활을 하고 카오리 씨가 오실 때는 그녀와 만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만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야도 점차 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카오리 씨가 방문했을 때 아야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서 함께 먹어요. 아야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와 카오리 씨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야가 우리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야야, 정말 괜찮겠니? 카오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도 제 가족이고, 태준 씨도 제 가족이니까요. 아야의 말에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우리는 마치 보통 가족처럼 대화하고 웃었습니다. 태준 씨,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카오리 씨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제가 대답하자 카오리 씨는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사위 자랑스러워요. 카오리 씨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엄마, 저도 승진했어요. 아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해. 카오리 씨가 딸을 칭찬했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형태이긴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요. 식사 후 카오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야야, 혹시 엄마가 오늘 밤 태준 상과 카오리 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다만 아야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있고 싶어요. 뭐라고? 저와 카오리 씨가 동시에 놀라서 물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참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배제되고 싶지 않아요. 아야의 솔직한 말에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아야야, 그건. 카오리 씨가 난처했지만 아야는 단호했어요. 엄마, 이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아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야는 방 한편에 앉아 책을 읽으며 저와 카오리 씨를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야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죄책감을 덜어주었어요. 태준상. 아야가 보는 앞에서 카오리 씨가 수줍어했지만 아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편하게 하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이후로 카오리 씨가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아야는 참여하지 않지만 같은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했어요. 몇 달 후, 아야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아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제가 기뻐하며 아야를 안았습니다. 네, 3개월 됐대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야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카오리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야야, 정말 축하해.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카오리 씨가 딸을 껴안았어요. 엄마, 아기 낳으면 자주 와주세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아야의 부탁에 카오리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지. 손자, 손녀 보러 자주 올게. 9개월 후, 아야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오리 씨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와주었어요. 태준상. 우리 손자 정말 예쁘죠? 카오리 씨가 아기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네, 카오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자 카오리 씨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딸도 행복하고, 손자도 생기고, 당신도 곁에 있으니. 카오리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잠든 후 아야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 씨, 우리 이상한 가족이지만 행복해요. 아야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아야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만의 방식이라는 걸 알아. 카오리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 모두 사랑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 아야와 카오리 씨는 웃었어요. 우리도 사랑해요. 태준상. 카오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아야도 화답했어요. 우리는 셋이서 포옹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야는 이제 저를 거의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카오리 씨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카오리 씨는 2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야의 승인하에 말이죠. 태준상. 올해로 59세예요. 하지만 당신과 있으면 20대 같아요. 카오리 씨가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카오리.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야는 제 팔짱을 끼고, 카오리 씨는 우리 옆을 걸었어요. 좋은 가족이네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3대 가족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복잡한지를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운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태준 씨, 후회하지 않아요? 아야가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감사해. 두 사람 모두 내 삶에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만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요. 아야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도 행복해요.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 카오리 씨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답이 남들과 다를 뿐이에요. 맞아.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야. 카오리 씨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거. 제가 덧붙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기를 넘어선 것이지만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35세의 남편, 30세의 아내, 그리고 59세의 장모.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 관계, 사회적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 증명이니까요. 태준상. 아야, 사랑해요. 카오리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아야가 화답했어요. 저도 두 사람 모두 사랑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행복하니까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사회적 편견이나 관습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